네, 계속해서 사법개혁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앞서 개원특위 얘기 전해드렸는데 일반 국민들의 법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들도 많이 나왔죠? 네, 헌법 제2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명시돼 있는데요. 네. 이 법관에 의하여를 법원에 의하여로 바꾸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법관과 법원 비슷한 거 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법관은 사람, 법원은 조직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네. 법관이 되려면 즉 사법시험이나 변호사 시험에 붙은 사람만 판사가 될 수 있는데 네. 이 법원은 이런 제약이 없습니다. 네. 쉽게 말해 꼭 판사가 아니더라도 네. 법대 교수나 일반 국민들도 법원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네. 개헌특위 제1소위 위원장인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의 설명을 들으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네. 김관영 의원은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는 국민참여재판제도 실시 등을 고려해 법원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로 수정하고 형사 피고인 이외에 형사 피의자도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형사 피고인 이외에 형사 피의자도 국선 변호인 조력을 받도록 하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사안처럼 들리는데요. 네, 먼저 간략하게 용어 설명을 드리면 네. 피고인은 특정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피의자는 특정한 혐의로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사람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네. 지금까지는 재판 과정, 그러니까 피고인이 돼야만 국선 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네. 이걸 수사 단계까지 확대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네. 뭐 미국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수사 드라마 보면은 뭐 변호인 없인 얘기하지 않겠다. 뭐 변호인 불러주세요. 이런 걸 숱하게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네요. 네, 변호사를 살 돈이 없어도 조사나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겠다는 네. 건데요. 개헌특위 제1소위위원장인 김관영 의원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네. 형사 피고인 이외에도 형사 피의자도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식으로 재판이 제기된 피고인 이외에도 수사 단계에 있는 형사 피의자도 재판받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국선 네.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명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걸 뭐 아예 제도화하자는 얘기도 오늘 나왔죠? 네, 법무부 장관 후보로도 거론되는 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이 그 소스인데요. 네. 앞서 전해드린 수사나 조사 단계에서부터 이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를 도입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네. 형사 공공 변호인이요? 네, 쉽게 말하면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이 공수처처럼 네. 형사 공공 변호인을 운영하는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변호처를 만들자 이런 내용인데요. 네. 인권도 보호하고 검찰 힘도 빼고 다목적 포석입니다. 네. 민변 김준우 변호사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네. 수사 단계에서도 좀 붙어줘야 이게 사실은 실질적으로 무기 대등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보장되고 수사 단계, 피의자 단계에서도 이제 하게 되니까 검찰이나 경찰이 자칫 남용할 수 있는 수사 권한이나 수사 지휘 과정에 대해서 일정한 견제가 가능하게 되고. 그러네요. 뭐 사실 검찰과 법원은 법조 3륜으로 같이 묶이긴 하지만 법원은 헌법적으로 독립된 기관인 반면에 검찰은 행정부처인 법무부의 일개 외청인데 그 위상이 확연히 다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검찰은 법원과 거의 동급으로 인식될 정도로 높은 위상을 누려왔는데요. 네. 이 변호처가 신설되면 검찰은 법원 아래서 변호기관과 공방을 벌이는 기관 정도로 위상이 다시 자리매김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검찰 개혁과 맞물린 국회 개헌특위 논의 내용 그리고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 도입 이것도 뭐 관심 갖고 지켜봐야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였습니다.